크리스마스 휴일을 전후해서요. 박근혜 당선인의 인수위 구성 밑그림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박근혜 호 인선 스타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경진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성탄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잘 보냈습니다. 오늘 무척 추운데 이 추위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번 주 인선 작업이 이루어지고 조금 이르면은 인수위원회 사무실도 문을 열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자, 첫 번째 인선 발표가 있었습니다. 비서실장 그리고 수석 대변인 그리고 대변인 2명 이렇게 해서 모두 4명의 인선이 발표되는데 예. 특징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우선 이제 박성규 대변인, 조윤선 대변인 같은 경우 이제 선거 캠프에서 대변인으로 쭉 일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죠. 이제 연속성이 있어서 별다른 의외는 아니고요. 네. 다만 이제 유일호 비서실장하고 윤창중 수석 대변인이 이제 약간 의외다 지금 이런 느낌인데 네. 전체적으로 봐서 이제 친이나 친박과 같은 당내 계파에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인재를 중용에 쓰겠다 이런 의지가 하나 읽히고요. 예. 네. 두 번째는 이제 친박 측근 대신에 가급적 전문성을 배려해서 쓰겠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뭐랄까 이렇게 좀 심사숙고형과 네. 어떤 돌격형 인사를 이렇게 뭔가 이렇게 행동형 인사를 네. 둘이 병행해서 쓰겠다. 아하. 그래서 이제 이 유일호 의원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전문가형 숙고형 인사고 예. 이 이제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는 조금 돌격형 인사 이렇게 해서 조화를 이렇게 꾀한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지금 유일호 의원 같은 경우는 조세 전문가고 또 이 당 내에서 그리고 다른 주변 의원들과도 평가도 뭐 상당히 좀 적이 없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예. 이런 분을 비서실장으로 영입했다는 거 아무래도 이번 인수위원회 자체가 경제 쪽, 민생 쪽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질 것이고 그리고 비서실이 주도권을 잡고 어떤 역할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박근혜 당선인의 스타일이 본인이 이제 약속을 한 것은 반드시 실천한다 이런 스타일이고 예. 지금 이번 대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약들이 제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특히 이제 복지 공약 같은 경우는 재원 마련이 한 30조 내외의 엄청난 재원이 이제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인데 네. 박근혜 당선자 입장에서는 특별히 증세는 추진하지 않겠다 이것이 네네. 공식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현재 이제 MB 정부가 정부 부채라든지 공기업 부채를 상당히 많이 늘려놨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 복지 정책을 어떻게 슬기롭게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재원 마련을 어떻게 잘하느냐 이게 최대의 관건인데 네. 이 유일호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나왔고 한국조세연구원장 또 한국개발연구원 교수로서 이 경제 전문가 특히 조세 전문가입니다. 예, 예.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그 어떤 공약 실천의 재원 마련을 이 네. 대통령 당선인이 향후에 이제 대통령 된 이후에도 직접 챙겨보면서 예. 측근 옆에 전문가를 두고 재정의 어떤 내실화를 꾀하면서 계속해서 지켜보겠다. 아마 이런 뜻으로 읽히는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 비서실장,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이 내내, 정부 내내 중용되는 것이 과거 통례였거든요. 예. 임태희 대통령 실장도 과거 그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역할을 했었는데, 예. 일단 어떤 성격을 첫 번째 비서실장으로 임명을 하느냐, 그것이 5년 동안 박근혜 정부의 그 스타일도 좀 연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조세 전문가를 영입을 했고 전반적으로 좀 두루 큰 적 없이 두루 어울릴 수 있는 분들을 영입했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도 인사 문제에 있어서 이런 스타일이 계속 고수가 될 것이냐 이런 부분도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당선인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는 어떤 중산층 보건과 같은 경제 살리기 문제, 또 하나는 전 국민 대통합. 네. 그래서 이 중산층 보건 경제 살리기는 이 경제 전문가들이 각계각층의 이제 전문가로서 포진을 시키겠다 이제 그런 의지로 읽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대통합은 결국은 사람과 마찰하지 않고 또 두루두루 이렇게 사람들과 어떤 국민들과 관계를 잘 챙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발탁하겠다 이런 의지로 읽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처음에 야권 이번 인선이 좀 의외인 면이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어요. 예. 네, 그 부분이 아마 윤창중 수석 대변인 인선과 관련된 것이 아닐까 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 보수 논객 그리고 좀 극우파 논객으로 사실 좀
거론이 됐던 분입니다. 이분이 수석 대변인으로 간 것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약간의 어떤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들리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당선인의 핵심 국정 운영 키워드 중에 하나가 국민 대통합인데 이 윤창중 씨를 임명해서 국민 대통합 의지가 퇴색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주변의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당선인의 의중을 이제 추측을 해본다면 예. 아마 윤창중 씨를 수석 대변인으로 임명한 것은 아니라 분명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읽힙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윤 대변인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칼럼이라든지 방송에서 그 종북 세력의 창궐에 대해서는 정권의 명운을 걸고 막아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많이 해왔거든요. 네. 그리고 또 박근혜 그 당선인 후보 시절에 3차 TV 토론회에서 그 문재인 후보에게 전교조 이념 교육 또 이런 네. 시국 선언이 교육 현장을 혼란에 빠뜨렸지 않느냐. 그래서 전교조 앞으로 긴밀한 유대 관계를 이어갈 것이냐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박근혜 당선인이 경제를 살리고 국민 대통합에는 이렇게 전념을 하되 대신 네. 전교조라든지 친북 또 종북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어떤 이념 싸움을 전개해서 이기겠다. 네. 그래서 대탕평을 추구하기는 하되 이 종북 급진 세력에 대해서는 탕평을 추구하지 않겠다. 네. 이런 아마 강한 의지의 표명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박근혜 당선인의 인사 스타일에 대해서 뭐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너무 철통보안을 지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순간 그 주변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지 못해서 자칫 실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사 스타일일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면서 인사의 줄대기를 미리 사전에 막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각각 장단점을 좀 비교를 해주시겠어요? 예, 이제 지금까지 대통령 스타일이 이제 일부 대통령은 지금 박근혜 당선인처럼 철저하게 보안을 중시하는 스타일이 있었고, 네. 하지만 대부분의 대통령들은 대강 이제 어떤 후보들을 2배수나 3배수 정도로 압축을 해가지고 언론에 슬그머니 흘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세평이라든지 또 행정부 내에서 파악하지 못하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비리가 있는 경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도록 해서 그걸 두고 본 다음에 임명하는 스타일을 취했는데 네. 박근혜 당선인 같은 경우는 철저히 어쨌든 혼자 결정하고 절대로 언론에 노출을 안 시키는 보안 중시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장단점이 각각 있기는 하지만 아마 이 점에 있어서는 단점이 앞으로 상당히 좀 부각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하. 예.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뭐 장관이라든지 주요 국정 보직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네. 문제는 이 인사청문회가 그 네거티브 측면에만 너무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그래왔죠. 예, 뭐 부동산 투기를 했느니 또 주소를 뭐 주민등록을 잘못 옮겼느니 뭐 이런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 정작 이 사람이 그 해당 분야의 장관으로서 또 국정 운영 능력이 충분한가 네. 이렇게 어떤 그런 능력에 대해서는 검증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박근혜 당선인 스타일처럼 인사로 했을 경우에 정말로 이게 능력 없는 사람이 잘못 임명되는 어떤 우려가 있을 수 있어서 네. 장기적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아마 당선인에 대해서 주변에서 좀 충고라든지 뭔가 좀 건설적인 제안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당선인도 아마 본인 스타일에 대해서 조금 재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박근혜 당선인의 인사, 뭐 대통합과 대탕평을 지금 기치로 내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안에서 과연 민주당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인사가 나올 수 있을지 주목이 되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 이제 미국이라든지 선진국 보면 선거가 끝나고 나서 반대당의 인사들을 자당에 이제 그 강요로 영입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고 예. 이제 실제로 그랬을 경우에 이렇게 대통합 인사가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국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 상황이 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어떤 이렇게 범외곽 세력 또 과거에 관료를 했던 사람 같은 경우는 영입을 하는 것이 별 문제가 없을 텐데 네. 민주당 현역 의원을 영입해야만 이렇게 탕평 인사 또 대통합의 인사가 사실상 어떤 극대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 민주당 자체가 지금 현재 지도부 공백 상태고 그래서 누가 영입 제의를 받았을 때 그러면 지도부에서 이제 내부적으로 민주당 내부에서 승인이라든지 뭔가 그 점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될 텐데 네. 네. 민주당 자체가 어떤 당내 진로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현재 지금 붕괴 상태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과거 문재인 후보 측 캠프에서 몸을 담았던 인사들 중에서 영입 대상이
선정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기는 한데요. 네. 이제 마찬가지로 거기 이제 전문 관료고 현역 의원이 아닌 경우에는 네. 가능할 수 있는데 현역 의원인 경우에는 역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진 변호사였습니다.